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진로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10월과 11월에 제왕절개 출산택일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 출산택일 의뢰를 받아서 택일을 했던 실전 명식을 바탕으로 출산택일 시에 주의할 점 및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실전 명식을 보면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위, 아래 두 개의 출산택일 사주 명식이 있습니다. 아래 사주가 계묘년 임술월, 임술월이면 10월이지요. 임술월이면 10월 8일부터 11월 8일. 위에 개해월이면 올해 11월 8일부터 12월 8일까지. 그래서 이렇게 11월과 10월 출산택일 시에는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되느냐? 우선 10월 달에 임술월, 임술월부터는 이 술토가 월지에 오기 때문에 이 진술충미를 지지에 많이 두지 마라. 왜? 술이 마늘의 일지에 신축일주가 되면 신유일주인데 신축이 되면 축술형을 짜지요. 마늘에 미토가 오게 되면 술미형을 짜지요. 그 다음에 여기 축미충이 되게 되면 축술미 삼형을 짜게 되지요. 이래서 술토가 월지에 있을 때는 술미형, 축술형, 축술미 삼형을 짜지 않도록 가장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여기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건강상 위염이라든가 장생피하상, 위축성 위염이 걸린다라든가 신장 반감, 비뇨기 계통, 자궁 이런 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토를 너무 많이 배치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렇게 신금일가인 때는 더더욱 토가 많아지면 매금이 돼서 답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월 8일부터 입동이 되죠. 11월 8일부터 12월까지 해월에는 조후가 중요합니다. 해자 축월에는 여기에 지금 수목만 있고 화가 없지요. 금화가 없지요. 이럴 때는 금과 화를 반드시 일시지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오미아파라든가 이렇게 이 차가운 기운을 조우를 맞게 해주는 게 11월, 12월, 1월 출산택일 때는 으뜸이 되는 게 조후. 조우가 맞으면 건강해집니다. 10월 출산택일에는 축술미라든가 진술충미를 너무 많이 깔지 말아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라든가 위의 사주는 최고의 출산택일이고 아래 사주는 이 차선, 차선책인데 왜 위의 사주가 아래 사주보다 출산택일이 더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묘년 개월 신미일 갑오시. 자, 식신격이죠. 상관격이죠. 자, 해중 간목이 투간돼서 격은 정제격인데 실질적으로 식상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정제격이지만 식상격, 식신상관격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변수를 활용하는 직업, 대학 교수라든가 교사라든가 상담사라든가 이런 쪽, 연구원도 되는데요. 일단 출산택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오행구조격,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 모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성이 강한 것보다 식상이 강한 게 좋습니다. 인성보다는 식상. 그래서 위의 사주는 식신상관이 강하지요. 식신상관이 50%, 그 다음에 인성이 15%, 식신상관이 인성보다 3배 정도 강하죠. 아래 사주는 식상이 2개, 인성은 하나인데 인성이 월지에 있기 때문에 식신상관은 15%, 인성은 35%, 인성이 더 강하죠. 그리고 식신상관에 뿌리가 없지요. 임수와 개수에 뿌리가 지지에 없다. 위에는 식신상관에 뿌리가 있지요. 통굴이 돼 있다. 이러면 막강한
식신상관. 식신상관이 뭡니까? 언변술도 되고 생활 능력도 되고 식신상관은 재성을 끌고 옵니다. 식신생재, 상관생재 이 재테크 능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살게 되지요. 재물운도 좋고. 예.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신금일간들은 반드시 목이 강해야 된다. 예. 토가 적은 대신에 예. 토는 하나 정도. 목이 있어야 매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신금은 보석이기 때문에 토가 많으면 토다금매, 토다매금, 매금이 되면 가장 흉해집니다. 보석이 빛이 안 난다. 그래서 경금신금일간은 목이 2개쯤 있을 때 가장 최고의 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해, 묘, 미, 삼합이죠. 이러면 재물운이 좋고 특히 해묘미 삼합이 있는 사람은 귀격이 됩니다. 고품격 사주, A급 사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월에는 오화가 있는데 관성 편관인데 오미합 화 이렇게 오미합 화 기운을 더 강하게. 그리고 여기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으면 이것을 설기시켜줘야 된다. 상관생재. 그 다음에 상관이 있으면 반드시 인성, 페일이 돼야 됩니다. 상관, 페일, 브레이크, 악셀에다. 상관생재, 상관페일. 그 다음에 상관합살. 여기 정관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상관 정관이면 안 되고 상관, 편관, 상관합살이 아마브레지요. 아마. 예, 해, 묘미, 삼합에다가 오미합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재물운이 좋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직업이고 배우자운인데 오미합 화를 해고 요 해오가 암합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배우자운, 직장운도 좋고 특히 재물운이 좋다.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대운인데요. 일간이 조금 약한데 신금일간은 신강신약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매금만 안 되면 된다. 예. 그래서 일간이 좀 약하기 때문에 1, 2, 3대운의 신유술 30년간 일간의 뿌리를 튼튼하게 신유 경신으로 일간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31세부터 사오미 대운 30년 이 해월이니까 화가 용신이죠. 31세부터 가장 중요한 60세까지를 최고의 운으로 사람의 나이 30세, 31세부터 60세까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때 가장 좋은 상승운으로 발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왕절개 출산택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60 이후에도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인묘진 90세까지 61세부터 90세까지 인묘진 말년에 재물운을 강하게 말년에 90세까지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주 원국의 중요한 용신신이라든가 부족한 기운은 대운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 정도로 대운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출산태기를 해서 산모나 아니면 할머니나 이렇게 이걸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 아이의 진로, 대학 교수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교사, 그 다음에 재물운도 좋고, 이렇게 식신생재, 상관생재가 되면 돈 길을 안다. 돈 냄새를 잘 맡는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추천은 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간의 뿌리 예를 들어서 여기 유술금도 되지요. 유술금도 되고 그런데 요 사주는 상관과 식신에 뿌리가 없는 거, 통분을 못한 거 요게 이제 오게티가 되지요. 인성이 조금 강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인격인데요. 정인격인데, 상관 배인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관인, 이 식신생재도 되고, 여기 살인상생도 됩니다. 일간도 튼튼하고. 그런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상관, 식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 이렇게 상관이 있을 때 편관은 좋은데 여기 만일에 사화가 있으면 가장 안 좋다. 상관, 편관은 좋은데 상관, 정관이 되면 여기도 만일에 여기에 만일에 정관이 있거나 여기에 정관이 있거나 여기에 정관, 사화나 병화가 있으면 큰일 난다. 상관, 정관을 만들지 말아라. 왜? 상관, 병관은 위화백단, 100가지 화가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겁재가 없는데 만일에 겁재를 만들면 겁재 옆에 정재를 만들면 여기 만일에 겁재 여기에 신금 갑신시에 태어나면 큰일 납니다.
정제 주변에는 겁제를 바로 주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군겁쟁제가 됩니다. 여기 갑신시에 태어나면 이게 고립돼서 재물운이라든가 배우자운이 안 좋아지죠. 그 다음에 여기 편인이 있는데 식신이 이렇게 강하면 좋은데 식신이 여기 약하게 있으면 편인 도식이 되기 때문에 편인 옆에 약한 식신을 두지 말아라. 편인 도식을 하면 일단 생활 능력이 없이 무능력자가 되지. 예, 식신과 평관은 좋습니다. 식신 제살이 되기 때문에 식신과 평관이 있는 것은 대단히 좋다. 평관의 부작용을 식신이 막아주기 때문에 식신 제살을 해주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상관합살이라든가 상관생제라든가 상관대인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공부도 잘하고 학업운이라든가 합격운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물운 배우자운 그 다음에 뭐 아버지운 부모운이라든가 이 건강운이라든가 이래서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고립된 오행을 만들지 말아라. 고립된 오행을 만들면 건강운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택일이라든가 제왕절개 출산택일이라든가 유도분만이라든가 이 자연분만 여러 가지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무조건 길신만 좋은 게 아니다. 흉신이라도 상관과 편인이 있더라도 상관과 편인이 있으면 두뇌 회전 능력이 굉장히 좋고 감각이 좋지요. 그러면서 재물운과 직업운과 배우자운 이것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제왕절개 출산택일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일단 쌍계비지떡이라고 일단 명리학의 최고봉이 바로 이 출산택일입니다. 가장 실력이 무르익었을 때, 물리가 터졌을 때만이 제대로 된 출산택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검증이 안 된 분에게 출산택일 할 바에는 그냥 자연분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그리고 이 출산택일도 중요하지만, 예. 뭐 태교 음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엄마 아빠가 선행을 많이 하고 말도 좀 예쁘게 하고 덕을 쌓아서 명상 공부도 하고 내공을 채우는 질량과 내공을 채우는 실력을 쌓으면 이 아이는 훌륭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좋은 날을 받아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제왕절개 출산택일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뭐 손녀, 손자라든가 아들, 딸이라든가 출산택일을 계획하고 있는 분 중에 이제 저에게 의뢰를 하면 이와 같이 이제 출산택일을 해서 자세하게 아이의 진로라든가 주의할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 특히 진로 직업적성, 이 아이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성공할 수 있느냐, 공부 쪽이냐, 아니면 예체능이냐, 재능이냐 이런 거. 그 외에도 이제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사주의 용신, 희신이라든가 부족한 기운을 보완을 해서 장명 대운법으로 이름까지도 이렇게 원하면은 이름까지도 장명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택일 장명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거나 아니면 신청을 의뢰하실 분은 일단 제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제가 바쁜 관계로 일단 문자 신청을 하시면, 그리고 제 모든 동영상 아래 제목 아래 더보기가 있는데 동영상 아래 제목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뭐 상담 신청이라든가 택일 장명 신청이라든가 이런 방법과 비용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일단 신청하시면 성심껏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론장에 10월과 11월에 출산택일 시에 주의할 점과 최고의 출산택일을 하는 핵심 포인트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